안녕하세요. 윤희아빠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아이폰 XS 맥스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아주 큰 단점 하나와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큰 단점으로 꼽자면 가격입니다. 저는 256기가를 이번에 미국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요. 이 스마트폰 256기가 이 기계값이 139만원 정도 들었고요. 통관 부가세가 15만원, 그리고 직구 수수료로 한 만원 정도 들어서 총 한 155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. 이 기기가 한국 출시를 하면 최소 170만원 정도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더라고요. 특히 512기가는 200만원 가까이 할 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이 100만원이 넘냐, 무슨 전화기가 100만원이 넘냐,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, 이제는 무슨 전화기를 150만원 넘게 주고 사냐, 아니면 무슨 전화기를 200만원 가까이 주고 사느냐, 이런 말이 나오게 생긴 것 같습니다. 애플의 이 가격은 전략적으로 고가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애시당초 아이폰은 처음 좀 나올 때는 합리적인 가격의 어떤 명품이다, 이런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을 쓰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애플 제품을 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언제부턴가, 아니죠, 아마 작년부터인 것 같은데, 특히 이 아이폰의 경우에는 홈 버튼과 이 베젤을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올렸었죠. 그러더니 이번 맥스에 와서는 절정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. 이 고가 전략은 한편으로는 중저가 경쟁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쉽게 따라올 수가 없는 고가 차별화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, 한편으로는 판매량 감소가 되는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iOS 앱 생태계죠. 이게 사용자가 많아야 앱 개발자들이나 회사들이 iOS용 앱을 만드는데, 사용자가 감소하여 어느 한계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, 예를 들어서 앱 사용자 비중이 20% 미만이다, 그래서 iOS 앱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면 굳이 비싼 개발 또 유지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 iOS 앱을 만들려고 하진 않겠죠. 이렇게 또 다양한 앱이 나오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고객들은 안 사게 되는 이유가 되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역시나 이 애플의 이 고가 전략은 이번 맥스 판매 시작과 함께 시작이 좋다고 뉴스에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. 이미 작년 아이폰 판매량보다 훨씬 많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바로 충전기입니다. 5V짜리 그 유선 충전이죠. 이 7.5V 고속 충전이 됨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또 무선 충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V짜리 유선 충전기를 주는 것은 당연히 원가 절감이겠죠. 예전에 제가 느꼈던 스티브 잡스의 이 마케팅 철학은 한번 구매하면 누구나 모든 걸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그 정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팀 쿡 CEO가 오고 나서는 뭔가 추가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 이윤을 많이 남기는, 역시 재무 전문가 출신의 CEO 팀 쿡다운 것 같은데요. 세 번째는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본질적인 혁신이 없는 것으로 꼽았습니다.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이폰 출시만 되면 혁신은 없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들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,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혁신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언젠간 하겠지만 그 언젠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를테면 무게, 지금 이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. 아이폰 8 플러스 정도의 무게인데요, 지금의 반 정도의 무게는 안 될까요? 네, 제일 무게가 좀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배터리 시간, 한 번 충전하면 좀 이틀 정도는 충전 없이 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아이폰 맥스를 가지고 오전에 나가서 이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 좀 많이 찍었더니 오후 늦게 30% 미만으로 배터리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가방에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죠. 굳이 이 보조 배터리를 챙기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쉽게 나는 기스, 제가 아이폰 XS 맥스를 쓰게 되면서 이 케이스 없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, 그런 용기는 없고 그런 마음만 한번 갖고 있어 봤는데요. 며칠을 이제 생폰으로 좀 쓰고 있는데 자잘한 기스가 좀 났습니다.
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잘한 생활 기스들이 나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노치 디자인입니다. 노치 디자인 좀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,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이 노치 디자인을 따라 할 수밖에 없어서 따라하고 있다,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. 이 노치에는 사실 이게 전면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면 카메라가 있는 한 물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사실은 동영상 볼 때 외에는, 동영상을 풀로 꽉 채워서 볼 때 외에는 사실 그다지 신경이 써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노치가 없는 게 좋겠죠. 완전히 풀로 다 화면이 꽉 채워지면. 이 노치 디자인도 뭔가 개선이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이 모든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 결과죠. 이런 걸 근데 뛰어넘는 혁신을 매년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. 언제쯤 올까요? 그리고 네 번째로 기타 자잘한 아쉬움들입니다. 해상도가 높은데요. 이 앱들 중에 아직도 이 10S Max 해상도에 대응을 못한 앱들이 대부분입니다. 특히 국내 앱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. 이거는 애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새로운 해상도에 대해서 앱 개발자나 회사들이 해상도 대응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. 10월 중에 조만간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. 정식 출시 직전이나 직후에 아마 대부분 유명 앱들은 다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만, 당장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또 하나의 약간 아쉬운 부분은 동영상 촬영할 때 동영상 흔들림 보정 기능이 좀 약하다는 거였습니다. 아이폰 10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, 근데 약간 개선이 되었고요. 최근에 고프로 7의 하이퍼 스무스 기능이 장안의 화제죠.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이 동영상 촬영의 흔들림을 잡아내서 굳이 짐벌을 쓸 필요가 없게 하는 기능인데요. 이 고프로가 할 수 있다면 애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니,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왜 지금까지 애플은 하지 못했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동안 고프로의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애플 인수설이 돌았는데요. 진짜 고프로를 인수해서라도 그 기술을 아이폰에 스며들게 하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아이폰 XS Max의 단점이랄까요, 아쉬운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 XS Max를 구매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쓸 계획인데요. 아무튼 장점과 단점을 두루두루 보시고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기를 빕니다. 자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'Cause you are my girl.